예, 예. 그러니까 저는 그냥 사실은 오늘 양 교수님, 양 총장님하고 교수님 두 분이서 사실은 원래 계획은 두 분이서 하시는 거였었어요. 근데 갑자기 저보고 나 그 앞부분만 좀 하지 뒷부분 잘 모른다고.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냥 계셔서 저는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맡았는데 뭐 사실 제가 아는 부분이 특별하게 다른 부분은 없습니다. 그리고 오늘 저기 양 총장님 말씀해 주신 때 보니까 전부 다 컴프레시브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저는 그냥 제 해석, 그러니까 제 글을 여기다가 제 부분 뭐 2,000자 정도 써달라고 그래가지고 쓴 내용에서는 그냥 제 나름대로의 해석, 아주 간략합니다. 그래서 해석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좀 앞을 내다볼 때 뭐가 지금 부족할까, 이제 그런 얘기들로 지금 제가 후다닥 4장이니까 보고요. 그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릴까 합니다. 그러니까 80년대 언저리 한국은 뭐 경제 엄청 발전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이제 올림픽을 앞두고 막 그냥 굉장한 속도로 지금 저 그림을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 있는 게 그림인데 여기쯤이었던 것 같습니다. 여기 라이트가 하여튼 여기쯤이가 80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막 테이크오프하는, 게다가 IMF 때 한번 잠깐 떨어졌다 이제 올라가는 그 그림인데요. 그러니까 진짜 사실 이때 우리 국민소득의 뭐 10배, 뭐 아주 조금 뒤로 당기면 10배, 4배, 5, 6배 뭐 이렇게 크는 그 막 테이크오프 할 때였기 때문에 그 긴장도가 나라 전체의 긴장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고요. 그런데 이제 그 와중에 뭐가 또 있어, 돈 말고 이제 이런 풍조가 그냥 막 흐르고 있었던 것 같고요. 어떻게 보면 뭐 교회마저도 그동안 저기 보시면 뭐 굉장히 우리가 없이 살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아직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. 그래가지고 그저 예수 믿고 복 받는다라는 그런 분위기 속에 그냥 경제가 확 크니까 그 안에 막 휩쓸리고 있었지 않았나? 이제 그런 역사적인 상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반면에 이제 캠퍼스는 이제 뭐 잘 아시지만 뭐 엄청 막 불안하고, 그러니까 막 억눌리고 있어. 70년대에 막 눌려 있다가 이제 막 터져 나오고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 운동권의 서사가 학생들 전부 사로잡고 있었고, 그러니까 사실 예수 믿고 기독인으로서 저거를 그냥 가만히 봐내기가 참 힘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. 그러니까 쟤들은 뭐가 죽을 이유까지 있는데 우리는 뭐지? 이제 이런 생각이 아마 들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. 오늘 송 목사님 말씀하실 때 죽임을 당한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그 막 배가르고 막 분신하고 막 이러는 것들을 운동권에서 그런 서사에 젊은이들이 막 뛰어들어가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 위해서 목숨 내놓겠다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가 있지 세상에 대해서 뭔가 그걸 막 찾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. 그래서 이제 한 가닥에서는 동역회 기하경, 그래서 이제 뭐 한 30년 동안 사실 오늘 보니까 뭐 다른 단체가 아니었네요. 그러니까 살림만 뭐 이렇게 좀 다르게 지금 관리가 됐을 뿐이지 그냥 늘 그냥 같이 만나고 이렇게 쭉 왔던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다시 모이는 두 단체가 동역회라는 이름으로, 기하견이라는 이름으로 모이다가 하나가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, 그러니까 전과 후로 이렇게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그 전을 한마디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? 이게 다양화, 그러니까 그 돌트 대학의 기독교 세계관 인트로덕션 과목의 책의 제목이 Deepening Color라고 그러는데 너무 진짜가 참 멋있는 표현이다. 주님께서 컬러들을 주시는데 어찌 보면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그 컬러를 퇴색시키거나 획일화시켜버리거나 이제 이렇게 시키고 있는데, 그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찾아서, 우리 교육의 목적은 가지고 있는 색깔들이 더 빛나게, 빨간색이면 빨간색으로, 보라색이면 보라색으로, 그래서 디프닝 컬러가 이게 우리 기독교 세계관 그 과목의 첫 번째 인트로덕션이다. 저는 그 부분은 굉장히 했는데 이 기간이 그런 기간 아니었나 싶습니다. 거의 한 30년 동안을 각자 사실 뭐 저는 다 학문이
관심이 있어서요 주님 안에서 어떻게 할지라고 모이긴 했지만 관심들이 굉장히 다양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경영하는 사람들은 경영경제 기경원 만들어지고 교육하시는 분들은 뭐 그러지 않아도 교육인 단체에 있었습니다만은 기독교 교사나 뭐 이런 단체에 있었지만 이 학문하는 분들의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철학도 그때 뭐 그 다 거기 핵심 멤버들로 활동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단체들이. 그래서 저는 이때 뭐 예술 법학 이렇게 쭉 만들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해요. 왜 기학년 안에 들어와서 안 하지? 이제 뭐 이렇게 그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학교 때 좀 오면 좋을 텐데 우리 다시 연합을 해야 돼. 먼저 이런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게 약간 하나님의 모래약이 아니었을까. 그러니까 이렇게 모아가지고는 자꾸 이렇게 스피노프를 시켜서 내보내시는 거예요. 철학 쪽도 이렇게 만들고. 그래서 이게 한 30년 동안은 계속 다양화되는 때가 아니었나. 그래서 여기저기 학술지들을 만드시고 또 우리 단체는 이제 신앙과 학문 또 동역회에서는 또 통합연구 이래가지고 이제 학회지가 만들어지고 장이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막 색깔들을 자기 학문 분야의 색깔들을 막 찾아가고 있던 기간이 한 30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그렇다면 이제 그다음 이제 그 학술지 나오고 그다음에 출판사가 만들어지면서 저 채널을 통해서 정말 막 처음에는 굉장히 수도 적고 그 수준도 아주 이렇게 뭐 아주 높은 수준이 잘 없었던 것 같은데 점점 그 학술지 그 학진 등록을 하면서 정말 이제 학문으로서의 자리를 잡아가던 그런 시대. 그래서 자꾸 세상에 알려지는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한 가지 색깔이 아니라 우리 학문 분야에 따라서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있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 그 변증하던 이런 시대가 아니었나 싶고요. 그 후에 이제 이유는 뭐가 특징이 있나 생각했는데 이거는 이제는 통섭 그리고 우리의 모임이 하나의 플랫폼이 돼가지고 그 플랫폼 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다름 아닌 그냥 세상의 아젠다, 그냥 우리만의 아젠다. 어떻게 좀 더 성스럽게 살까?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뭐 정리되고 이렇게 된 이런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냥 세상에서 골치 아파하는 생태, 환경, 건강, 뉴노멀, 메타버스. 인공지능, 챗GPT, 양극화, 공공선, 그냥 세상의 아젠다가 그냥 우리 아젠다가 되는. 그래서 거기에 기독교적인 해답을 주기 위해서 그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문제 중심으로 이렇게 학제간 모이는 이런 걸로 오던 기간이 아니었을까, 통섭의 기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이 구한 지혜가 사실은 이걸로 뭐 뭐였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. 근데 재판관이니까 결국은 그 시대 아젠다에 대한 지혜를 구했던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아마 그게 부담스러웠나 봐요. 이제 왕이 되면 나한테 와서 다 물을 텐데 이거 어떻게 대답을 하란 말이지. 그래가지고 뭐 부고 뭐고 둘째치고 제가 여기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어찌 보면 그렇게 우리가 시대가 우리를 이렇게 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. 대답을 자꾸 내놓으라고 하고 그럼 너희들은 대답은 뭐야?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말 그 솔로몬이 구했던 지혜처럼 그 세상을 바로 보고 그리고 판정할 수 있는 그런 해안을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어떤 문제 중심으로 모든 학문이 모이는 것 그것이 학문의 회복이 아닐까. 원래 학문이 하나였는데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래야 많이 나와 논문이 결과가 많이 나오거든. 그래 효율적이야. 이거 뭐 과학하는 사람이 저거 사회 문제 뭐 볼 시간이 어디 있어? 경제하는 사람이 왜 그거 뭐 엔지니어링의 문제 뭐 디퍼런셜 이퀘이션 풀고 뭐 이런 거 할 필요 뭐 있겠어? 전문화해야 돼, 전문화해. 그래야지 결과가 나오거든. 결국 효율성에 그냥 엿바꿔 먹었지 않았나. 학문이 원래 갖고 있었던 거는 세상의 문제가 떨어졌을 때 거기에 뭔가 지혜들을 발휘해서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우리의 감성이, 어떨 때는 지성이, 어떨 때는 사회과학적인 관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가지고 모색하고 머리 맞대고 하던 그런 것이 원래 학문의 모습이었는데 그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그거를 엿바꿔 먹었고 그러면 그거 다 모으는 건 누가 했냐? 그냥 시장이 뒤에서 시장이 값을 매겨주고 당신 논문 얼마짜리네? 연금이 얼마 주면 되겠구나. 이거에서 그 시장만이 뒤에 앉아가지고 그거를 드라이브하고 있는 정말 이상한 형태로 학문이 타락해 있는 것을 아니야 여기 있는 것처럼 뉴노멀, 생태, 메타버스, 인공지능, 챗GPT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뭔가 얘기해야 돼. 그냥 놔둘 순 없잖아. 했을 때 과학하는 사람, 철학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장이 이제는 이루어지지 않았을까. 최근 나오는 책들 보면 우리 신권 목사님 최근에 또 내신 책들도
제가 보면서 와, 이게 챗GPT 이슈가 딱 나오니까 신학자, 교육자, 쫙 철학 이렇게 주르륵 모여가지고 그냥 금방 그거에 대해서 어떤 하나의 그 정론을 내시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이제 신나는 그런 시기가 시작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막 휘두를 때 막 배고픔과 그 아주 없는 결핍으로 막 우리를 휘두를 때가 있고요. 지금은 풍요로 휘두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저기 가난한 거, 부족한 것과 넘치는 것, 그러니까 넉넉함 두 개의 처함의 비결을 배웠다 그랬을 때 저는 넉넉함에 처하는 비결이라는 말이 참 이상하게 들렸어요. 넉넉함에 무슨 비결이 필요한가? 넉넉함은 좋은 건데. 그런데 지금 우리 학문하는 분들이 논문 퍼블리시하고 연구비가 넉넉하다는 이유로 그냥 그 편안한 자기 우물 속에 있는 지금 현실, 이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 기독학자들이 아니야 우리 문제 중심으로 모여야 돼 그러면서 나와서 정말 차라리 논문 한 편 쓰는 게 더 빠를 텐데 내 결과를 내기에, 내 진급하기에, 내 연봉을 결정하기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번거로움을 감당하고 나와서 공학자가 사회 문제, 사회과학자가 또 기술 AI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이런 자기의 편안한 영역을 벗어나서 문제 중심으로 모이는 일, 저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의 회복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. 저는 그냥 그래서 의미만 부여하고요. 이름도 하나도 안 넣고 두 분 그러니까 양으로 오늘 사자가 아니라 양이라고 해서 두 양 교수님께서 양으로 다 해주셨고 저는 그냥 약간 사족처럼 뒤에 달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